오늘은 만화 1연 삼국유사 책이지. 자, 세연이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요 책에 근데 오늘 승훈이 안 와요? 오늘 승훈이가 다른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 승훈이 오늘 어, 한 달에 한 번은 무슨 뭐 일정이 겹친다고 했었거든. 음, 근데 여기 삼국유사에서 음. 뭔가 그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뭔지 말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건 그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었다고 했는데, 그 중국이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원제국을 세웠다고, 원제국을 세워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네, 저는 그 향찰이라는 것이 그 한자를 이용하면서 우리말의 순수와 소리 느낌을 살려서 기록한 그 글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그 향찰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향찰이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님에 대해서 그냥 삼국유사를 쓴 분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중편 조동 오이라는 그 불교 경전에다가 이런 쌤이 해석을 달아놓은 어떤 그런 책을 쓰기도 했었다라는 것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 잠시만요. 어, 어떤, 여기 167쪽에서 음, 그 처용을 왜그 귀신한테 노하지 않고 그 오히려 오히려 뭔가 그 용서를 해줬을 것 같은지 말해주고, 저는 그 뭔가 차영이 그 귀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왠지 뭔가 유혹 같은 게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그 용서해 준 거. 네,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아내를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헤어질 결심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귀신이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덤비지 못했다. 어, 그래서 그 말로는 용서해 준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겁먹고 도망간 거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그러면 뭐 또 하나 세 번째 또 하나 생각한다면 이 초용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뭐 자유연애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일부 일처제 한 사람의 남편 한 사람의 아내하고 결혼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본인도 지금 이렇게 밤늦게까지 놀다 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 이런 것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아이 뭐 나도 그런데 뭐 이러면서 이해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나 하지만 보통의 상식적인 경우라면 여기서 뭐 이렇게 어, 용서했다라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지신하고 산신이 나타나서 춤을 췄었는데, 이거는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경고한 건데,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여 더욱 환난적인 생활을 즐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데 사람들은 왜 그 이게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저는 뭔가 그 이렇게 말로 해주면 되는데 그걸 뭔가 춤을 추니까 뭔가 춤은 뭔가 신날 때 추는 거여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나라가 망할 즈음에 되면 사람들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대로 알려줘도 어, 어차피 잘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만약에 나라가 망할 경고라는 걸 알았더라 받아들였더라면 정신 차리고 뭔가를 했을 텐데 결국은 그걸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망한 것으로 보아서 그 사람들은 그 신호를 읽을 만한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세연이가 말한 것처럼 너네 망할 거야 라고 말로 경고했다 하더라도 에이 뭔 헛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그냥 무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망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래서 망할 놈은 그냥 망한다. 뭘 어떻게 해도 망한다. 라고 생각하고 망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그런 애당초 그런 길로 가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여기에서 그 왕들이 모두 뭔가 특별하게 뭐 아래서 나온다던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던가 이러는데 뭐 왕들을 다 뭔가 특별하게 표현한 이유는 뭐인 것 같은지 얘기해 주시고 제 생각은 뭔가 그 왕들이 자신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세현 씨 의견이 비슷합니다. 왕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지배해? 라고 항의하고 따질 수 있으니까 난 너희와 다른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해. 나는 어떤 그러한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특별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 그 140, 143쪽에서 그 보희는 왜 보희는 왜 그걸 거절했는지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걸 거절했는지 그리고 유신은 왜 그 유신은 왜 일부러 김춘추랑 문이랑 이어주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제 생각에는 뭔가 보희는 뭔가 좀 부끄러웠다고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유신이 일부러 이어주려고 한 거는 뭔가 김춘추가 나라의 어떤 뭔가 중요하고 뭔가 공 같은 걸 세운 사람이니까 뭔가 이어갖고 그 동생을 왕위 같은 걸로 올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보이는 꿈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뭐 꿈을 꾸면 좀 그냥 뭐 이상한 꿈 꿨다, 뭐 개꿈 꿨다, 뭐 그냥 그러지 그 꿈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라는 것들도 보면은 뭐 그 오줌을 누웠는데 막 다 오줌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부끄러운 어떤 그런 꿈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꿈이라고 해석하기에는 힘들지 않았나. 그러니 동생이 팔겠다고 그러니까 사겠다고 그러니까 얼른 그냥 팔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역시도 꿈을 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슨 꿈을 꿨는데 누가 그 꿈을 돈 주고 산다고 그러면 저도 얼른 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김유신이 김춘추의 옷장을 밟고 동생을 소개시켜준 그런 이유들은 저도 세현 씨와 마찬가지로
김춘추 집안이 워낙 좋고 김춘추 자체가 좀 이렇게 똑똑한 어떤 그런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춘추와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왕이면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게 되면 더 가까워서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계산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오늘 승훈이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네. 세연이가 난 이렇게 준비를 잘해왔다. 난 이렇게 수준 높은 진행을 한다라고 아주 뽐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였는데 승훈이가 없어갖고 뽐을 못 냈네. 세연아 어떡해? 어? 선생님이 다음 주 괜찮아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꼭 기억했다가 저기 승훈이한테 얘기해 줄게. 혹시 선생님이 잊어버리면 세연이 네가 선생님한테 말해. 선생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뭘 약속한 게 있는데 지금 하세요 하고 그 선생님이 맞다 승훈아 세연이의 훌륭함을 찬양해라 라고 선생님이 승훈이한테 얘기해 줄게. 자 아주 책 곳곳에서 우리가 한번 논의하고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세연이가 아주 잘 제기하고 또 진행도 잘 했습니다. 자, 이 책은 이른바 학습 만화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만화의 형식을 택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어떤 그런 내용이고 세연이가 이 책 제대로 잘 읽었으면 아마 웬만한 어른들보다 삼국유사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서 거의 10% 1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천만 명 안에서 최소한 500만 등 안에는 500만이 뭐야? 100명 중에서 1명, 50만 명, 그 나머지 4,950만 명보다 세연이가 아마 삼국유사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만화하면 좀 가볍고 쉽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50선 이 만화 시리즈는 상당히 이렇게 내용이 알찬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더 그 세연이가 욕심을 부려서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삼국유사 책을 아예 읽어볼 수 있다면 그것도 더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읽어보기 바라고 오늘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알게 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점에서 이제 유익한 그런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연이가 어차피 학교에서도 5학년, 6학년 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우리나라 국사,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이 삼국유사에 나온 그 내용들도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세연이가 학교 생활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삼국유사 하면 보통 삼국유사하고 함께 얘기되는 책이 있어. 두 개 늘 이렇게 비교되는 견주어지는 책이 있어. 무슨 책이야? 삼국유사하고 두 개가 세트로 서로 이제 늘 비교되는 책이 뭐야? 삼국사기였던. 그렇지.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우리 세연이가 비교해서 이해하면 돼. 삼국사기, 삼국유사 따로 얘기할 게 아니라 삼국사기는 어떤 책이고 삼국유사는 어떤 책인지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 설명할 수 되는데 한번 세연이가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삼국사기는 딱 그 사실들만 모아놓은 그 사실만 있는 책인데 삼국유사는 뭔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나 뭔가 그 막 딱딱하기만 한 그런 걸 다룬 책 같은 건 아니고 자, 그렇지. 지금 세연이가 설명한 첫 번째 것들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다른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잠깐만 여기 보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래서 지금 다루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삼국사기를 보통 정사라고 그래. 정사. 삼국유사는 야사라고 그래. 그래서 삼국유사는 정사에서 올라로 말하면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돼. 역사 교과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필을 의뢰받아서 그 편찬위원회를 만들고 정식으로 기록한 어떤 그런 역사 교과서인데 비해서 이거는 이제 야사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이 모은 이야기 라는 점에서 삼국유사인데, 그래서 이 삼국사기의 사자하고 삼국유사의 사자하고 우리 한글로는 똑같잖아. 그런데 이 삼국사기는 요렇고 삼국유사는 요래. 여기 보면 요게 사자거든. 요것도 사자거든. 네, 그래서 요 사자가 같아 달라 보니까 지금 달라요. 달라. 그래서 요거는 우리 역사할 때 그 사자야. 역사할 때. 근데 이건 역사할 때 사자가 아니라 일사자, 일사자. 그 삼국사기는 어떤 그런 이야기, 일을 모아놓은 어떤 그런 책이어서 공식적인 역사책은 아니야. 반면에 삼국사기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그 다른 내용이 서로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달라? 비교하면 그 제목의 뜻? 그건 얘기했고 또 음, 자, 삼국사기 저자 쓴 사람. 삼국사기는 누가 썼어? 대표 인물이 대표 주자가 김부식? 김부식이라는 벼슬가가 썼어. 그리고 김부식 외에 10명이 함께 참여했었어. 삼국유사는 이련. 이련 스님이 혼자 썼어. 혼자 수집하고 혼자 모았어.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또 뭐에 크게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발행연도 제작연도 이거는 1145년경에 요 편액이 되었는데 비해서 삼국유사는 요 1145년부터 1245년경 뭐 그 연도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1200 몇 년인가 어쨌든 그 1145년이면 이게 우리가 12세기야 12세기. 그로부터 100년 후니까 여기는 13세기경에 13세기에 발행돼서 삼국사기가 먼저고 삼국사는 그로부터 100년 후에 발행된 책이라는 점들도 서로 뭐한 점이다? 다른 점이다라는 얘기지. 또 다른 점은 어떤 다른 점이 나와 있대? 14, 15쪽 보니까. 삼국사기는 음. 또 뭐가 달라? 100년 전에 세상에 나왔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100년 후에 세상에 나왔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여기 세 가지밖에 없어? 자, 삼국사기는 여기 보니까 13쪽 마지막에 화려한 문장, 잘 짜여진 형식. 그래서 여기는 중국의 사기라는 책의 영향이야. 사기의 영향을 받았어. 중국 역사서. 반면에 뭐는
삼국유사는 상대적으로 좀 뭐하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서술했다는 것이 달라. 그러니까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점들을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어려운 말로 관점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디가 중심이 되었다고? 어디의 중심? 중국 중심. 이른바 사대주의. 사대주의는 다른 사람을 받들고 섬기는 거야. 중국을 중심에 놓고 우리는 부족하고 중국은 위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섬기는 어떤 그런 방식이야. 반면에 요 이련이 있었던 삼국유사는 주체적인 시각.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중심이다라는 그런 주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썼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도 두 개가 서로 뭐한 점이냐? 다른 점. 다른 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네. 아까 이제 정사, 야사 여기서 얘기했었는데 요 부분들이 아까 역사적 사실들만을 바탕으로 썼던 정확한 사실만을 바탕으로, 그래서 아까 정사라고 얘기했던 거고, 반면에 여기는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까지 모두 썼다는 점들이 수록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서로 이제 다른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이런 점에서 서로 조금 다른, 같은 시대를 기록했지만 그래서 같은 내용도 나오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이렇게 견주어서 세연이가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1282년 정도, 13세기죠. 몽골의 침입 이후에 써졌던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표로 바꿔서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들도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20쪽 보겠습니다. 삼국유사는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대? 5권이요. 총 5권으로 되어 있대. 근데 이제 그 총 5권인데 첫 번째 권에는 첫 번째 권은 뭐? 단군의 고조선 세대부터 사만부여 고구려와 상통일이 된 신라. 제1권에는 왕력과 기이라고 그래서 그 연표, 몇 년도에 누가 왕이 됐고 이러한 연표가 이렇게 쭉 실려 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기이는 특별한 사건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무왕 때부터 경순왕까지 신라에 때 일어났던 일들이나 백제 후백제에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써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권은 3권 홍법편에는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삼국의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그렇지. 기록했고, 이런 스님이 있다 보니까 불교 이야기를 또 3권에는 써놨다는 거야. 흥법편에는 4권. 의회편으로 세속오개로 유명한 원광법사를 비롯해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처럼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스님들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 나온다. 스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 스님들. 그 다음에 5권에는 귀신과 주술 이야기, 아니면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가 되거나 신비한 일을 겪는 이야기들. 그래서 5권에는 바로 귀신 이야기, 주술 이야기, 감통, 피은, 효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5가지 어떤 그런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뭐야? 왕들에 관한 이야기. 그 나라에 있었던 중요한 이야기. 보통은 역사책은 그것만 담겨 있는 거야. 보통 역사책이라면. 근데 이 책에는 그것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불교에 관한 이야기, 스님에 관한 이야기, 귀신 같은 그런 특별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까지가 더 수록되어 있는 점이 아까 말했던 삼국 사기와는 조금 다른 점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삼국유사가 왜 중요한지, 삼국유사가 역사적으로 삼국사기만 있으면 될 텐데 왜 삼국유사가 삼국사기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 삼국유사가 더 가치가 있는 부분은 뭐 때문에 더 가치가 있대? 25쪽 보면. 단군 신화를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고 그렇지. 그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삼국유사에 바로 단군 신화가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왜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세연아? 단군 신화는 신화이기 때문에 그 삼국사기는 사실만 다룬 책이어서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곰이 뭐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삼국유사가 왜 중요하대? 우리 고유의 시 중 가장 오래된 형식인 향기가 14수나 실려 있다. 향기가 아니라 향가. 향가. 신라 시대 때 향가 노래 향가에서 뭐 여기 보면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모죽질환가, 처용가, 해성가, 도촌수 대비가, 찬기파랑가, 원가, 월왕생가, 제왕매가, 안미가, 우적가 돼 있는데 요거 외에도 그 다음에 이 14편이 바로 어디에 실려 있다는 거야? 사무유사에 실려 있다는 거야. 원래 전체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25개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규녀전이라는 책에 또 나머지는 이렇게 실려 있는데 어쨌든 전체가 25개인데 그중에 14편이나 여기 삼국유사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삼국유사 책이 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아까 이 책을 통해서 왜 처음 알았다라고 했는데 26쪽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한글로 글을 쓸 수 있잖아. 근데 이때만 해도 뭐가 없었다는 거야? 글이 없었다. 우리 글이 없었다는 거야. 말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우리 말은 있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말 쓴 거 아니야. 그 세연이가 타임머신을 타고 요거 뭐야 신라 시대로 가도 신라 시대 사람들과 말은 통해. 물론 그 중간에 바뀌는 어휘나 뭐 이런 거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말은 통한다는 얘기야. 근데 다만 뭐가 없는 거야? 글자가 없어. 글자가 없었어. 그럼 글자가 없었으니까 글로 적으려면 어떻게 될까? 말이 안 통해요? 뭐라고? 말이 안 통해요? 왜 말이 안 통해? 아니 말은 있었는데 글자가 없었다. 글자가. 근데 내가 그러니까 글자고 자기 글자로 생각 그걸 적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고. 쉽게 말하면 편지를 쓰고 싶어. 근데 우리 글은 없어. 훈민정음은 없어. 그럼 뭘 써? 중국 한자. 한자어를 쓰는데 그 한자어를 쓰는 방식이 커다랗게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라는 얘기야. 방식 1은 아이고 선생님이 공유도 안 하고 혼자서 한글 켜놓고 막 뭘 썼네. 보이지? 네. 자, 예를 들면
자, 요게 뭐야? 요게 아호여라는 아호여. 아가 나 아자야. 호가 좋아하다 호자야. 마지막 여가 너 여자야. 그래서 아호여 하면 이게 한자로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일까? 나는 너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너를.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지. 영어도 I love you.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 네. 나는 사랑한다 너를. 왜? 우리말하고 어순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중국의 한자어도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 그래서 아호여 이렇게 써야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야. 만약에 우리 후민정음이 있었다면 그냥 나는 너를 좋아해 쓰면 되잖아. 근데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없었다. 왜? 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로 아호여라고 이렇게 써놔야 아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런 뜻인 거니까 뜻이 통한다는 거야. 이해가? 네. 이거는 한자를 그대로 갖다 쓴 거야. 한자의 문법대로 한자를 그대로 갖다 쓴 거야. 근데 향찰은 어떻게 했대? 향찰은 향가를 지은 향찰. 향찰은 어떻게 했대? 어, 26조 첫 번째 박스. 어, 우리말의 순서와 소리의 느낌을 살려 쓰는 방식을 적혀 있다. 이 아호열은 우리말의 순수와 소리를 살려 쓴 게 아니야. 그냥 한자로 쓴 거야. 우리말과 한자가 전혀 다른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선하, 공주, 주은 이렇게 돼 있어. 이 한자로. 이 뜻이 선하, 공주, 님은 이런 뜻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타밀, 구 뭐 이런 식으로 구지, 양 뭐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남 그지 그지지 얼어두고라고 써놓은 거야. 그래서 거의 우리말과 뭐하게 소리가 비슷한 비슷하게. 한자어를 그냥 갖다 써놓은 거야. 우리말 순서대로. 밤에 뭘 안고 간다 해서 어떤 거는 밤 야자를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뭐야 몰래 이거는 또 이렇게 그 한자 그 진짜 그 뜻이 아니라 소리가 같은 그런 한자어를 갖다가 표시해 가지고 쓴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고 뭐라 그런다? 향찰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차이를 알겠어? 네. 그 아예 한자하면 어순이나 이런 게 다 달라. 근데 나는 너를 좋아해. 만약에 이게 만약에 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쌤이 한자를 잘 몰라고 영어로 보면 영어로 하면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야. 나는 너 를을 뭐 어떻게 써야 돼? 를, 사, 땅, 한, 다. 쉽게 말해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근데 이런 저기가 있어 없어? 알파벳이? 영어 단어가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소리 나는 걸 영어로 이렇게 표시했던 것처럼 한자어 중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면 나라는 한자, 는이라는 한자, 뭐 이런 걸 갖다가 너라는 한자, 늘이라는 한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방식. 예를 들면 나 해놓고 이게 나다. 그러면 나. 는은 또 없네. 너, 도 없고 를, 또 없고 사, 땅, 한, 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야. 이해가? 네.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향찰.
이라고 하고 그 향찰로 바로 이렇게 향가 노래를 썼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디에 삼국유사에 실려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 사람들이 어떤 그런 노래나 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요 삼국유사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국유사를 쓴 이련 스님이 어떤 분인 건가에 대해서 이련 스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련 스님은 고려시대 때 사람이에요. 고려시대 때 1206년에 태어나서 128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84세까지 83세 84세까지 사셨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 당시로는 오래 산 어떤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님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또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련이 그냥 그 전까지는 그냥 뭐 뛰어난 스님, 뭐 깨달음을 얻은 스님, 수많은 스님 중에 한 분이었어. 근데 그 이련 스님이 갑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런 중요한 일이 발생했대. 그 일이 뭐야? 34쪽 제일 마지막 줄. 정한이라는 어? 사람과 만나는 것? 그렇지. 정한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 이런 스님의 삶을 뒤바꿔 놨다는 거야. 왜 정한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런 스님의 삶을 뒤바꿔 놨다고 얘기하는 걸까? 정한이 응. 그 일련의 능력과 자질을 알아봐주고 길을 열어준 사람이어서? 그렇지. 그 정한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최씨 무인 정권의 두 번째 집권자 최이와 천안 매부가 아주 가까웠다 해서 즉 쉽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의 뭐야 부인의 남동생인 거야.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권력자야, 권력자. 그래서 이 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권력자를 소개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세연이가 지금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럼 그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네. 근데 세연이가 지금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냥 좋은 생각이네 이러고 만단 말이야. 세연이한테 돈을 투자하거나 이런 생각을 못해. 왜? 세연이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도 많지가 않고. 근데 세연이가 나중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 대학에서 테슬라를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 알아? 회사 알아? 알아요. 미국 테슬라 회사의 그 누구야?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뭐 예를 들어 소녀 딸하고 같은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야. 꼭 일련의 소녀딸이 보니 아니 뭐 일론 머스크의 소녀딸이 보니까 세연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거야. 그래갖고 자기 집에 놀러 와라고 자기 할아버지 일론 머스크를 뭐 해준 거야? 소개해 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세연이가 그 내 사업을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참 좋은 생각인데 하면서 내가 돈을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네가 그 사업을 해라. 라고 하는 순간 세연이의 그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그래서 막 대박이 날 수 있고 그 세연이가 막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세계적인 그런 CEO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 일론 머스크의 소녀딸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런 기회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그 기회를 만나는 거,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세연이 자체가 이제 뭐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지. 실력이 있어야지. 세연이가 아무 실력이 없는데 뭐 그 손님들 많았다고 해서 세연이 삶이 바뀌곤 하진 않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서 그런 얘기를 해. 우선 첫째 자기가 준비돼 있어야 돼. 근데 아무리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회가 오지 않으면 그것들이 꽃피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준비되어 있었는데 거기다 플러스 기회까지 와야 그 기회를 붙잡아야 그가 활짝 꽃을 피우는 것처럼 바로 이런 스님도 실력이 있었는데 연결이 안 되다가 바로 이 정안이라는 사람 덕분에 이런 권력자들과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삼국유사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또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러한 책을 발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나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없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연이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세연이의 실력이 활짝 꼽히게 될지 아니면 세연이가 난 실력이 있는데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는구나. 안타깝도다 이러면서 이제 세상을 기다리게 될지 물론 세연이 실력이 워낙 출중하고 워낙 뛰어나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빛나서 사람들이 따르는 또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으로 돌아가서 36쪽에 보면 원강법사 얘기가 나와. 원강법사가 신라의 화랑도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될 5가지 계명을 주겠다 해서 그걸 우리가 세상을 그 불교에서는 그 뭐라고 부르냐면 세속이라 불러. 오옥에는 5가지 계명이라는 뜻이야. 세연이 종교가 뭐야? 저 무교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켜야 될 계명이 10개가 있어요. 10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10계명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제 화랑도가 지켜야 될 계명 5가지에서 5계라고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가 뭐야? 사군이 뜻은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긴다. 그렇지. 두 번째가 사친이 효도로서 어버이를 섬긴다. 세 번째가 교우이신 믿음으로서 벗을 사귄다. 네 번째가 임전무퇴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남이 없다. 다섯 번째가 살생유택 산 것을 죽임에는 가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어떤 그런 계명을 만들어준 분이 바로 이 원강법사라는 어떤 그런 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련 스님이 살았던 그 시대는 바로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가 몽골에게 짓밟혔던 어떤 그런 시대고 당시 고려는 수도가 개경이었었는데 몽골이 이렇게 말 타고 들판에서만 달리지 바다가 없어.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해전, 바다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몽골을 피해서 우리가 개경에서 그 경해도 옆에 강화도라는 어떤 그런 섬으로 피해갔다가 결국은 몽골에 항복하고 다시 이제 개경으로 귀환하던 어떤 그런 시기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쪽에 보면 이련이 뭐가 되었다는 거야? 이련이 당시 스님들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인 뭐? 38쪽 국사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국사는 나라의 승이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이련 스님이 국사가 되어서 가장 존경받는 어떤 그런 스승으로서 국가의 스승으로서 자리 잡았던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유사를 쓴 그런 이련 스님이 어떤 분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련 스님에 대한 설명들이 또 이 챕터에는 또 쭉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첫 번째에서는 제1장에서는 삼국유사는 어떤 책이고 그다음에 그걸 쓴 이련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국유사의 내용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 잠깐 봐볼래?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차례.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가 나와? 제1부. 제1부에는 응? 세연아 마이크 켜고 얘기하지. 새 나라를 세운 사람들. 그래서 나라를 세운 어떤 그런 사람들로서 대표적인 게 누구? 단군? 단군 신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 차례보면 나와 있죠. 주몽? 고구려를 세운 주몽. 그 다음에 온조? 원조? 차례해 보면 응. 사장에 나와 있는 거 누구야? 음. 해모수? 호수? 사장에는 신라를 세운 혁거세, 박혁거세 이야기가 이렇게 또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먼저 나라를 세웠던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왕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라던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선덕여왕, 김유신, 문무대왕, 그런 여러 왕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후삼국 시대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아까 불교에 관한 이야기들 스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쭉 나와서 요 그 2장 이제 3장부터는 실제로 이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단군 신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그 단군 신화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좀 중간중간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군 신화 얘기는 잘 알지? 네. 그럼 단군 신화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도 될까? 우리가 네. 그 49쪽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웅이 받은 천부인이 뭔지. 천부인 세 가지 얘기해보자. 뭐뭐뭐. 49쪽 제일 아래. 청동으로 된 칼, 방울, 거울. 그렇지. 여기 보면 청동 거업 나왔고, 청동 거울 나왔고, 오른쪽에 청동 방울 나왔는데, 이게 바로 천부인이라고 환웅이 받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군이 그렇게 이제 조선을 고조선을 세워가지고 조선이 쭉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52쪽 봐요. 52쪽. 59쪽에 보니까 원래 사실 단군이 세운 나라 이름은 고조선이 아니라 그냥 조선이야. 근데 왜 네. 우리는 오늘날 그거를 조선이라 안 부르고 왜 고조선이라 부르는데? 나중에 막 미만조선하고 이성계가 세운 조선하고 그 조선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 조선 좀 오래된 조선이라고 고조선이라고 쳐요.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단군이 세운 조선과 위만이 세운 조선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조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단군이 세운 조선이 더 먼저 세웠기 때문에 옛날 세웠다 해서 고조선이라고 이름 붙이고 위만조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성기가 세운 조선이라고 이제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근데 지금은 보통 이제 위만 조선을 그냥 단군이 세운 조선과 합쳐서 뭉뚱그려서 그냥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이성기가 세운 조선과 구별짓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쪽에 보니까 지도 보여? 고조선의 영토? 네. 그래서 고조선이 아주 뭐였던 영토가 넓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3쪽 밑에서 제일 밑에 두 번째 칸에 있는 책, 무슨 책이래? 이 책 이름이? 오 53쪽 제일 밑에 줄 가운데 있는 책 제목. 주 53쪽. 주연사학? 아? 잠시만요. 거기 제일 밑에 줄 가운데 딱. 환단고기? 그렇죠. 환단고기라는 그러한 고대 역사를 적어놓은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환단고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환단고기를 이렇게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환단고기는 결국 그 환이 세운 나라의 힘과 문화가 중국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주 영토도 넓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단고기. 자, 54쪽에 보면 고조선이 세워진 지가 언제? 54쪽 제일 마지막 줄. 고조선이 세워진 게. 언제 세워졌냐고요? 고조선이 세워진 거, 처음 세워진 거, 당군왕검이 세운 게 언제래? 10월 3일이요. 그 날짜고. 언제? 기원전 얼마? 2333년 상달 초사흔날. 그래서 상달이 10월이야, 10월. 초사흔날은 며칠일까? 초사흔날이요? 이게 3일이야, 3일. 하루 이틀 사흘 해가지고 3일을 말해. 초사흔날은 3일을 말해. 그래서 10월 3일을 지금, 원래는 이게 음력인데 그냥 지금은 양력으로 10월 3일을 뭘로? 개천절, 나라가 처음 시작된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원전 2333년이면 지금 몇 년이야? 올해가? 2022년이요. 22년이야. 그 더하기 이 2022년이 1년부터 시작됐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1년 그 이전에 있을 거 아니야? 1년 그 네. 이전부터를 우리가 기원전 1년, 기원전 2년, 기원전 3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333년을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몇 년 전? 4355년. 그래서 올해는 서원 기록에서 서기 2022년이고, 단군이 나라를 세운 걸 기원으로 하면 4355년인 거예요. 이해가?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달려. 여기가 그래서 2022년인 거고, 여기 어떤 처음 여기 1년 있을 거야, 1년.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AD, 기원 서기라고 하는 거. AD 우리가 2022년이야. 아니면 서기라고 하는 거. 반면에 이제 여기서 이것보다 먼저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원전이라고 해. 기원전 2333년. 사실은 여기보다 이게 더 길었던 거지. 됐니? 세연이가 이게 태어나서 한 살 됐어, 한 살. 근데 세연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지구에 오기 전에 어딘가에서 만약 살았다 라고 한다면, 태어나기 전 몇 년, 태어나기 전 5년, 뭐 태어나기 전 10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연도를 붙일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세연이 태어나기 전에 뭐 했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따지는 거야. 생전은 안 따지는 거야. 생후만 따지지. 생후 몇 개월 뭐 이런 것만 따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왜 이런 신화를 만들었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연이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특별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처럼 왕들, 여러 왕들에 얽힌 에피소드, 일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개되었고 그 외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의 어떤 그런 전례 과정이라든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있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이 책에서는 또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책은 그냥 만화책이어서 단순한 그런 만화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세연이가 앞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역사 공부를 위해서라도 이 책을 조금 더 이렇게 꼼꼼하게 잘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 건가, 그걸 아는 것들이 우리가 이런 역사 만화, 역사 학습 만화를 잘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253번 안석봉이라는 책이야. 혹시 봤어? 아니에요. 기호 3번 안석봉이라는 동화책이야. 동화책. 재미난 세연이보다 좀 나이가 많은 한 학년 정도 위인 아이들의 어떤 그런 학급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재밌게 잘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세연이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